여기 겨울철 한국에 방문했다가 몸의 체질마저 변해버렸다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에는 절대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입교사 베타라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지리학을 주로 수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저는 학교 출장으로 잠깐 방문했었던 대만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보지 못했고 이는 제 평생 소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계하는 교환 수업 담당 교사로 선정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려던 것도 잠시 저희 학교 측에서는 한국으로 교환 수업을 가는 김에 비행기 값도 아낄 겸 중국을 먼저 들려서 공개 강의 교사로 참석해달라고 했고 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마주할 수 있었던 중국인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나 들려오는 정보로 볼 때 절대 방문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학교에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교환 수업 일정에 맞춰 먼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도착했을 때 중국은 겨울 날씨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웠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생각도 잠시 저는 곧바로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불쾌한 기분에 앞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탑승했던 중국의 택시는 분명히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피해 탑승했던 이동수단이었음에도 밖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의 추운 온도가 유지되고 있던 것은 물론 중국인 택시기사는 방금 담배를 피웠던 것인지 환기조차 되지 않는 택시 내부는 추우면서도 냄새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긴 비행시간으로 피로했던 저는 밖의 추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중국 택시 내부에 곧바로 내리고 싶었지만 중국인 택시기사는 제 행동을 파악했던 것인지 급기야 문까지 잠가버린 채 엑셀을 밟아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의 추위였고 긴 비행으로 몸까지 피로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약 5분 정도 도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중국인 택시기사에서 대체 왜 차에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다면 당장 내리고 싶다는 제 의사 표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본 중국인 택시기사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중국인 택시기사는 중국이 부유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환경을 지극히도 생각하는 착한 국가이기에 차의 매연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택시에 적절한 내부 온도 지침이 있다고 했고 오히려 춥게 지내는 것이 몸에 더 좋은 법이라며 저에게 핀잔을 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인 택시기사는 히터를 틀고 달려봐야 많은 손님이 타고 내리며 히터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오히려 저에게 추우면 차 안에서 운동을 해서 열이라도 내보라는 황당스럽기 그지없는 변명마저 하고 말았죠. 결국 기분이 나빠진 저는 중국인 택시기사에게 택시비의 2배를 계산해 현금을 앞좌석에 던져버린 뒤 차가 멈춰있는 틈을 타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다 보니 저는 곧바로 중국을 건너뛰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학교와의 연계되어 있는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이 잡아줬던 중국 호텔 숙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호텔 직원과의 실랑이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피로한 나머지 곧바로 체크인을 하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 말았는데 뭔가 이상한 감촉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의 추운 피로감과 날씨 때문에 따뜻한 온도를 너무나 느끼고 싶었던 저는 방으로 체크인을 하자마자 히터 버튼을 작동시켰는데 어째서인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야 할 중국 호텔의 히터는 작동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5분 정도 더 기다렸지만 역시나 히터는 계속해서 가동되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상당히 분노한 상태로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프론트가 전화를 받자마자 도대체 왜 중국은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저는 쌓여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돌아온 중국인 직원의 어눌한 영어의 대답은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을 건강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호텔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히터가 가동되지 않으니
추우시다면 이불을 여러 겹 둘러주세요. 중국은 아무래도 제 상식을 초월해버린 미쳐버린 국가 같았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택시와 호텔에서 가동하는 히터까지 아껴버리는지 저는 지긋지긋한 중국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죠. 결국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곧바로 학교 측에 현재 저의 상황을 알렸고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요청과 함께 추운 상태가 지속되어 열까지 나고 있는 제 몸 상태를 검사한 체온계까지 증거물 사진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 뒤 저는 다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공항에서 판매하고 있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신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마저 중국처럼 히터를 아끼는 가난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고민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저는 그 큰 규모의 공항 통로에서도 따뜻한 히터 바람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공항 바닥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신발을 신고 있는 바닥마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화장실에서마저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전체에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공기청정기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유 때문인지 따뜻하면서도 건조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심지어 공기마저 너무나 쾌적해서 마치 산소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사실 중국과 한국을 번갈아서 방문하기 전에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글이 많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 직접 작성했던 것인지 한국은 중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다수 모든 인프라 부분에서 중국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24시간 계속해서 가동되는 히터는 돈이 없어서 히터마저 아끼는 중국과는 본질에서 달랐고 화장실의 따뜻한 물 또한 미국조차 시도하지 못하던 것이라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던 것인지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은 이렇게 더운 나라였냐면서 입고 있던 두꺼운 옷들을 벗어 던졌고 따뜻한 기온이 보장되어 옷이 가벼워지니 몸은 더욱더 쾌적한 상태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절한 한국인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 공항의 기차 승강장은 공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교적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듯 아예 기차 승강장 쪽에 유리로 만든 대기시설을 만들어 그 안에 또 다시 히터를 풀로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따뜻한 히터 바람을 만끽하며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바로 이 순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조차 이런 시설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야외 승강장을 통해 운영하는 기차를 한번 타고 나면 바로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겨울바람을 몸 전체로 느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은 무조건 개선해버린 것인지 유리로 만든 대기실에서 상당히 따뜻하게 히터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기차 승강장 내부에서 휴대폰 충전기와 TV, 심지어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따뜻한 음료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의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부유하고 도시 인프라가 좋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중국이나 미국과는 레벨이 다른 한국인들의 편리한 도시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심지어 더욱 신기했던 것은 기차 스테이션 내부에서 단 한 명의 노숙자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기차 승강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대기시키는 스테이션에만 가더라도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내는 노숙자들 때문에 사회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의 기차 승강장에서는 노숙자는커녕 청결 상태마저 너무 좋아서 제가 겪었던 중국의 호텔보다 더욱 깨끗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승강장을 구경하던 저는 매우 이상한 물건마저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승강장 10m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던 그 가로등 같은 물건은 통유리로 만들어져 안에는 작은 불꽃마저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주위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본 순간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건 바로 야외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야외 히터였던 것이었고
심지어 한국은 얼마나 부유했던 것인지 이러한 야웨이터가 기차 승강장 전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야외였음에도 구역 전체를 따뜻하게 달궈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한겨울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미친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는 선진국 국가라는 사실에 제가 살아왔던 미국과 한국을 오기 전 경험했던 중국은 대체 얼마나 수준 낮은 나라이지라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죠. 사실 미국과 중국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나 난방 시스템들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선진국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단 1원도 내지 않는 무료라는 사실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기차 승강장에서 중국에서는 24시간 느껴오던 추운 피로감을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살짝 땀을 흘리며 이제 막 도착한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더는 놀라운 것은 없겠지라는 제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제가 기차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탑승했던 한국의 기차 내부는 타자마자 바로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따뜻한 히터 기운이 구역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심지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기차 내부에서 겉옷을 벗고 반팔로 돌아다니는 미쳐버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차 내부가 얼마나 따뜻했던 것인지 몇몇 한국인들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눈이 내리는 창밖을 역설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 모습은 흡사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이불을 덮는 부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죠.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미국은 기차에 히터를 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미국인들은 기차를 탑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미 두꺼운 옷부터 챙기고 내복을 갖춰 입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인데, 한국은 그런 불필요한 행동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이라도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전체의 난방시설이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가게에서 제대로 된 히터조차 틀어주지 않는 중국이나 미국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볼에 홍조 하나 없이 깔끔한 피부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추운 겨울만 되면 양볼이 빨갛게 변해버리고 많은 미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 난방 시스템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숙소로 향하니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었고, 저는 중국의 호텔보다 더욱 편안한 한국 기차의 시스템에 그만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저는 제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고, 곧바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학교 측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학교 측은 중국에서 곧바로 이동한 저희 일정을 위해 수업을 진행할 한국 학교 측의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다며 제 위치를 물었고, 약 10분 뒤 한국인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데리러 올 것이라며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익혀왔던 저였지만 실제 한국인과 대화를 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리는 감정이 생겼고, 약 10분 뒤 저를 직접 데리러 왔다는 한국인 선생님 지니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니 씨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고생해서 왔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운전을 해줄 테니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는 배려를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차를 타러 가자던 지니 씨는 뜬금없이 기차역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지니 씨에게 차를 타러 가자고 했는데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혹시 까먹고 차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돌아온 지니 씨의 대답은 제 상식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갈 차를 렌트하고 있어요. 약 5분 정도만 있으면 메시지가 올 건데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지니 씨가 나와 장난을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려면 사실 1개월 전부터 보험조회와 소득증명, 심지어 수십 장의 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니 씨는 이러한 과정을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나 걸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차를 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찰나 지니 씨는 기쁜 표정을 보이며 차량이 준비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기차역과 가까운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니 씨의 뒤를 따라 어느 차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차량 앞에 도착한 지니 씨는 휴대폰으로 차의 사진을 이리저리 찍더니
모든 서류 과정이 끝났고 이제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차량 렌트가 1개월 이상 걸리는 미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지니 씨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렌터카를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했고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렌터카 업체에서도 인근 주차장에 차를 직접 주차하고 자리를 비켜준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에 저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고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이는 제가 살아오던 미국에서의 경험들이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미국에서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를 실행했더라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반납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현재 미국에서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조차 그냥 무작정 타고 도망쳐버리는 자동차 도둑 또한 극성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니 씨는 한국에서는 렌터카를 들고 도망치는 인간은 거의 없다면서 폭소를 터뜨렸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국의 인프라 서비스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상식을 초월해버린 인프라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디지털을 이용한 인프라는 이미 각 산업에 모두 침투되어 다른 나라는 시도조차 못할 신개념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렌터카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보다 차량 내부가 너무나 더럽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특히나 미국의 렌터카는 내부의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물론 심지어는 누군가 차량에서 밥을 먹었던 것인지 도시락 껍데기마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미국인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치우지 않고 그저 이것을 못 본 척하고 차량을 몰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빌렸음에도 그 내부는 너무나 청결하고 깔끔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마저 부착되어 있어서 더더욱 신기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였고 이는 미국은 물론 중국도 넘보지 못하는 한국만의 디지털 인프라가 확실했거든요. 지니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나중에 렌터카를 반납할 때도 차량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편한 주차장에 알아서 주차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격앙해버릴 설명을 해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왜 많은 학생들이 한국거리며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이민이 꿈이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니 씨는 호텔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해 자신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승낙했는데요. 왜냐하면 호텔로 돌아가 봐야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의 주거 방식도 살펴보고 한식도 먹어볼 겸 지니 씨의 고마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지니 씨의 목소리에 잠에서 깰 수 있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집으로 간다던 지니 씨는 뜬금없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던 것이었고 저는 왜 집으로 간다던 지니 씨가 주차장으로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니 씨는 그런 저를 보더니 여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에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택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이에요라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작은 주택단지에서 거주하기에 이처럼 거대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선은 아닌데 지니 씨는 엄청난 부유층의 딸인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집으로 향하는 통로까지 제가 미국에서 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니 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지니 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 추웠던 날씨가 잊혀질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감촉이 제 발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를 반겨주러 나온 지니 씨의 가족들은 전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공기마저 훈훈한 그 느낌에 저는 온몸이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공기 히터라는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나 집이 따뜻해지지는 않아서 겨울에는 무조건 옷을 두껍게 입어야만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듯 지니 씨 또한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죠. 지니 씨는 온도를 처음 겪어보냐면서 옷을 갈아입고 바닥에 한번 누워보라고 했고 난생 처음 누워본 온돌은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건 마치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기분이었고
진희 씨의 부모님 또한 외국인들은 온도를 처음 겪어보면 당황하지라며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편하게 누워서 온도를 느껴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말로만 온돌에 대해 들어오고 온돌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온돌을 겪어보니 그 따뜻함과 안락함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진희 씨의 집은 얼마나 쾌적한지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TV마저 거실에 묵묵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진희 씨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이면 평범한 범위에 속한다고 했고 저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부유하다고 알려진 미국이지만 한국의 평균적인 삶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상식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그 어떤 미국인이라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불릴 수준이었고 저 또한 한국의 따뜻한 온도를 겪자마자 당장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온돌은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너무나 저렴해서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많이 틀어도 난방비에 큰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무조건 전기나 화력을 이용해 24시간 과열을 시켜야만 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겨울에 난방비 폭탄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방 시스템도 더 좋고 쾌적한데 가격까지 싸다니 저는 이쯤 되니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주거생활 환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정도였고 여기서 살아가는 진희 씨가 너무 부러워지더군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이민을 추천하는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만큼이나 마음씨까지 따뜻한 한국이었기에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으니까요. 지금 저 말을 믿으라고 저건 무조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여기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자 이탈리아를 따라올 수 없는 후진국이라며 굳게 믿고 있는 이탈리아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를 돌아다니던 중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큰 충격에 빠져 현실 감각마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시청했던 한국 영상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실바나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 한국 때문에 제가 가져오던 가치관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탈리아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오며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은 물론 이탈리아와 그나마 비슷한 아시아 지역 국가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이 현실은 진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로마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님을 따라 조교로 일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할 것이라면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의 대학교 경제학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제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한국은 그저 K-팝과 관련된 이야기로밖에 들어보지 못했기에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뛰어난 경제 성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교수님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름지기 경제학자라면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탈리아, 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중국만 연구를 하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자신 또한 50살이 넘은 지금에서야 한국의 잠재력을 깨달았다면서 저 또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유능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장 제조업 생산력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은 물론 1년마다 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점은 현재의 디지털 선진국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으로 가보고 직접 눈으로 느껴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셨는데요. 사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 산업 부문에서 이탈리아의 생산력은 중국이 아니면 따라올 나라가 없었고 현재의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평균 임금도 낮은 나라가 분명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셨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중국도 아닌 뜬금없는 한국으로의 유학 제안은 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저는 교수님과의 어처구니 없는 면담을 마친 후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반응은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실바나 너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커져만 가는 범죄 조직 문제와 무너지는 경제 성장력으로 나라 자체가 후진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치안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다녀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아.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건 내가 아닐까. 그리고 중국은 내 생각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국을 옹호한다면 그들 모두가 너를 멍청이로 볼 거야. 저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은 제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무지성의 사람이라며 교수님의 제안은 오히려 저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좋은 교수님의 태도라고 했고 저는 이 친구들의 조언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한국의 K-팝이나 라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주장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분명히 이탈리아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이 분명했고 가난한 국가라면 자동적으로 치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이탈리아는 분명한 선진국이 맞지만 이미 오랜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범죄 조직 문화 때문에 치안이 아주 살짝 불안해진 것이지 이것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찍 잠을 잘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쓰며 다니는 것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꽤 이상한 영상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아봐서 그랬던 것인지 그 영상은 이탈리아의 한 경제 전문가가 이탈리아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한국을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해야만 국가적 종말을 면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콧방귀를 뀌며 그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의 음성을 듣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스 패널과 함께 토론을 나누던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이며 이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 것은 물론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라며 실제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 자료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한 방송사가 한국에서 직접 실험한 치안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한국은 새벽 시간까지 공원에서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노점상의 가게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을 그대로 길거리에 세워두어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 조직들이 너무나 많아서 길거리에 잠깐 차를 세워두거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를 놔두면 거의 30분 만에 확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길거리에 10시간이 넘게 차나 오토바이를 세워놔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방송사에서 조작한 영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직접 한국의 영상들을 보여주던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각도 근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이탈리아인은 꼭 한국으로 여행을 가봐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국 결정해야 살아남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석회가 섞인 더러운 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도 필터를 사용하는 집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데 이탈리아는 이제 국가 자체가 너무 낡아버린 것은 물론 애초에 도시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 계획 자체를 실패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안에 이탈리아의 국가적 종말이 선고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수도 시스템마저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죠. 하지만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분명 과거 이탈리아보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과 초기 단계 계획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초기 계획을 굉장히 잘 구축했던 나라 중 하나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곧바로 수돗물을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더해 그들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력과 일상생활 인프라로
더더욱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로 급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도시 생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으니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부분에서는 미국을 추월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을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디지털 산업 분야나 각종 반도체 분야처럼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 그들을 완벽히 따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숨겨진 산업인 군사무기 산업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국방무기 산업 분야나 제조업 분야, 그리고 그렇게나 자랑해왔던 패션 산업 분야에서까지 한국에게 모두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의 흐름까지 리드해버리며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꿈의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실제로 2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이민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딱 한 번만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 이탈리아가 뼈저리게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를 카피해서까지 따라가야 한다며 여러 근거 자료를 직접 보여줬고,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이탈리아는 아직도 작은 수도 수질마저 개선하지 못하는 하찮은 나라가 분명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듣고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패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중견기업들이 워낙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은 물론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치안마저 너무나 안전하다 보니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의 부유층도 누릴 수 없는 편안하고도 안락한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와서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고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까지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는 단순히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씀만 드린 뒤 간단한 짐을 챙겨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목적지와 숙소도 잡지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확인하던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특히나 그 경제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벽에 길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니며 맑은 밤 공기를 마셔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수많은 유동 인구가 돌아다니는 공항이었음에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난생 처음 보는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로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항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리에 앉아 비싸 보이는 컴퓨터를 사용하며 검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길거리의 책이나 음식마저 훔쳐가는 범죄를 넘어서서 비싼 금액대의 가전제품이나 옷까지 훔쳐가는 범죄가 극성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듯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에는 그 어떠한 잠금 장치와 경찰 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한국인 여성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잠에 빠져버린 것인지 자신의 모든 짐을 의자 위에 올려놨지만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마저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들은 전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컴퓨터들의 모니터 성능이나 본체의 성능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최고 성능의 컴퓨터들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만 확인하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경제적 부유함이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고, 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제가 가져오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공항을 구경하다 보니 저는 여행 가방 그림이 그려진 가게 같은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를 알아내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의 공항에서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 가게였고, 이것은 모두 무인 키오스크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서비스인지 그곳에는 여행의 짐이 너무 많아
여분의 가방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모두가 모인 키오스크를 통해 공항에서 직접 제공하는 여행용 가방을 빌리고 있었고 이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수백 개 이상의 여행 가방들이 줄을 지어 대여되고 있었음에도 이 가방을 누구 하나 훔쳐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공항 컴퓨터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상식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저에게 자신이 반납하려던 가방이 필요하냐면서 친절히 말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무조건 뒤를 조심하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남의 호의나 친절에 경계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념이 전혀 없는지 그 한국인은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자신이 이미 모든 반납 과정은 끝냈으니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다가 귀국하기 전 이곳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며 제 손에 여행 가방을 들려주고 자리를 뜨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경제적 부유함이나 인프라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치안이 안전한 이유여서인지 사람들 간의 신뢰의 문화 또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았고 여기에 최첨단 무인 인프라가 더해지니 말 그대로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의 이런 선진국적인 모습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아무리 한국을 지금부터 카피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선진국 구경을 마치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해 이제는 도시의 모습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이 걸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서울의 도심지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도중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도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그저 속도를 내며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5분이 넘게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저는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인정하고 확인해오던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나 치안 시스템이 부질없을 정도로 한국은 횡단보도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역시나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맞았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역시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 맞았지라며 안심을 한 채 다른 길로 돌아가려던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한 한국인 남성이 제가 서 있던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더니 뜬금없이 바로 옆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던 이상한 버튼을 눌렀고 그 버튼을 누르고 약 10초 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던 자동차들도 남성이 가만히 건너기만을 기다려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일단 그 남성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그를 붙잡고 질문을 건네고 말았고 돌아온 그 한국인 남성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직접 눌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스템이에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직접 버튼을 눌러서 횡단보도의 신호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의 불필요한 제동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마저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후 한국인 남성은 다시 한번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부착되어 있던 가로등의 버튼을 눌렀고 역시나 이번에도 약 10초 뒤 횡단보도의 불은 바뀌며 몇몇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제절약 시스템은 한국에서밖에 보지 못했을 뿐더러 아무리 부유한 나라 한국이라도 이 정도의 도시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더더욱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뛰어난 무인 횡단보도 시스템은 자동차의 불필요한 차량 흐름을 끊지 않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은 사람만 있을 때 신호등의 신호가 교체되었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너무나 효과적인 에너지 보존 시스템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5,000개 이상만 설치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절약 효과와 차량 흐름 통제 능력은 단순 수치만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일 게 분명해 보였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횡단보도에 불빛을 비춰주는 가로등마저 돈이 된다는 소문 하나로
모든 범죄 조직이 이것을 뜯어서 가져가 버리고 있기에 현재 이탈리아의 횡단보도들은 대부분 무단으로 알아서 뛰어가는 매우 위험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결국 한국의 이런 버튼식 횡단보도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도입하더라도 한국만큼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분명했고, 저는 왜 저희 교수님께서 이탈리아는 결국 종말하고 한국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는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보존하는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뛰어난 기술력의 횡단보도를 사진 촬영 기록으로 남겨놓은 뒤 너무나 피곤한 시차에 적응을 위해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체크인이었지만 한국의 호텔은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인 키오스크 기술력으로 너무나 편안한 체크인이 가능했고,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 같은 편리함으로 저는 호텔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화장실로 향해 샤워기에 물을 튼 순간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손으로 감싸쥐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샤워기에서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투명한 색깔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탈리아 수질과는 체감 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았음에도 그곳에는 떠다니는 석회나 부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물을 틀자마자 석회수가 쏟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돌로 굳어버리는 이탈리아의 충격적인 수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처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이탈리아가 왜 한국보다 후진국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렇게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곧바로 샤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머리라도 한번 감으려고 하면 감고 나서 말리는 동안 석회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머리 자체를 감는 것이 꺼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수질이 너무 좋고 물이 부드러운 이유 때문인지 머리를 감으면서도 너무나 청량한 쾌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샤워를 다 하고 나서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아무런 석회물질이 떨어지지 않으니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며, 이러한 최고급 수질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 이탈리아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하루빨리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 생겼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약 3일 정도를 머무르며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교수님의 말대로 저는 이제부터 이탈리아로 돌아가 이탈리아인들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인프라들을 직접 보여주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영국에서 엘리트 은행원 코스를 밟았다는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6개월 정도 한국의 은행으로 해외 출장을 가라는 영국은행 본사의 지시에 왜 자신을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으로 보내냐며 분노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출장지인 한국의 은행에 도착한 뒤 단 5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했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의 은행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칼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대기업 은행 본사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고객 소통과 마케팅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영국의 대기업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엘리트 직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상당한 전문직이라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던 영국의 은행은 영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 규모와 사업 규모가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은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던 은행의 본사는 조금씩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많은 직원들에게 다른 해외 지사로의 출장 발령을 받을지 아니면 퇴사를 할지 선택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없게도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뜬금없이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인 한국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라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비슷한 유럽권의 나라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겠지만 아시아 국가 그것도 중국보다 가난한 한국으로 장기간의 해외 출장을 가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항상 같이 다니던 제 중국인 은행원 동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인 고객들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이니 이민자라도 절대 무시하라는 말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점점 저희 은행에서도 아주 소수였던 중국인 친구들하고만 지내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부감까지 생기며 한국이 무조건적인 후진국이라는 사상마저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저에게 주어진 한국행 출장은 지옥행 티켓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중국인 동료들이 아닌 영국 출신의 동료들이나 고향 친구들은 제가 너무 부럽다며 그렇게 싫으면 자신이 대신 가면 안 되겠냐며 간절한 부탁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한 명뿐만 아니라 무려 20명이 넘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직접 찾아와 한국행 출장을 거부할 것이라면 자신에게 그 제안을 넘겨달라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했던 몇몇 동료들에게 왜 그렇게나 한국으로 가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행 출장을 원했던 동료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은행 창구 직원이었던 에밀리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 신청 국가가 한국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관은 전 세계 1위의 경제력이나 삶의 편리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은행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높은 임금까지 보장되며 한국 특유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진국인의 삶마저 누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영국과 중국이 가장 선진국인 줄 알고 있던 저에게 이러한 한국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몇몇 동료들은 제가 그동안 중국인 동료들과 지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며, 그건 그 중국인들의 고집적인 선동 특성이니 그들의 말은 전부 잊으라는 뼈아픈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약 2개월의 고민 끝에 직접 한국을 경험해봐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때까지도 한국으로 가는 순간 후진국 노숙자들의 삶에 동화되고 말 것이라는 중국인 동료들의 말을 뿌리치고 저는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는 6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의 은행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주사위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저를 부러워하던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발 한국이 살만한 나라이기를 바랬죠. 그런데 인생 처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 입국장 중앙에는 상당한 크기의 키오스크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그 키오스크 기계에 사람처럼 말을 걸며 입국 심사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이상한 기계는 대부분 국가들의 언어가 가능했던 것인지 한국에서의 입국 심사를 처음 진행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국가의 언어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AI 기능까지 탑재된 것인지 해당 고객의 신분 상태나 여행 일정에 맞춰 직접 입국 절차를 무인으로 완료해주기도 했거든요. 이건 마치 미래도시를 능가하는 공항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때부터 어쩌면 영국에 있는 중국인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거나 내가 그들에게 속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동료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노숙자들이 보이고 이 노숙자들이 무리를 형성시켜 달려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이나 가방을 뜯어간다고 했는데, 노숙자가 보이기는커녕 최신식 AI 디지털 서비스인 무인 키오스크가 직접 입국 절차 진행과 도움을 주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그 키오스크에 직접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말을 걸거나 서비스를 요청해도 키오스크는 영국식 현지 영어를 통해 똑같이 음성으로 저를 도와주며 줄을 서는 곳까지 안내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인 키오스크의 도움 덕분인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입국심사에서 외국인의 신분이더라도 약 30분 정도면 모든 절차의 통과가 가능했고, 이는 영국에서는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데면 입국심사를 생각한다면 거의 소요시간이 없는 미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아직 이 정도의 AI 공공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는데, 한국은 주위를 둘러보니 이러한 시스템들이 일상생활에 완벽히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고, 이는 최소 영국을 50년 정도는 앞지른 디지털 인프라의 시스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천공항의 AI 키오스크를 통해 제가 도착해야 할 한국은행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마저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약 1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을 거쳐 인생 처음 한국의 은행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던 그 은행은 제가 앞으로 6개월 정도 현장 근무를 해야 할 해외 출장 목적지였는데, 지도를 통해 은행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헉하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마치 전통 기법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차가운 콘크리트에 가까운 영국의 평범한 은행 건축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한국은행의 모습에 휴대폰을 통해 자료를 찾아봤고, 이내 그 놀라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죠. 서울 종로에 있던 해당 은행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통해 지은 건축물이었던 것은 물론, 과거 한국이 뼈아픈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끝까지 보존된 역사적 그리고 건축적 가치가 있는 한국인들의 영혼이 담긴 은행이자 역사의 보유물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은행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독특한 건축 양식은 영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은 물론,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 역사를 보존하고 끝까지 기억한다는 한국인들의 그 정신 또한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말았죠. 심지어 그 주위 일대가 전부 한옥과 잘 어우러지게 건축물의 전체 컨셉을 정한 것 같았고, 저는 이런 독특한 한국 은행의 모습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격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느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앞에는 노숙자와 쓰레기들이 넘쳐나도 개인주의적 의식이 너무나 강해 그 누구도 은행 건물을 청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객의 신분으로 제가 근무해야 할 은행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은행 안으로 직접 고객인 척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행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처음 보는 물체에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은행 입구 한복판에는 제가 공항에서 봤었던 비슷한 무인 키오스크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키오스크 화면 내부에는 제가 어떤 업무를 위해 은행에 왔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을 위한 언어 번역 서비스도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어 그 누구라도 은행의 서비스를 수월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반적인 종이 번호표가 나오는 시스템이 아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휴대폰 알람으로 제가 몇 번 창구에 몇 번 고객인지 알려주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매번 영국에서 종이 번호표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려야만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해왔던 저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직접 은행 내부의 경비원이 일일이 번호표에 숫자를 적어 제공하는 1차원적인 비효율 시스템인 것은 물론, 은행 창구 업무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번호표의 번호를 바꿔 적는 새치기 행각도 나타나고 있었기에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하루에도 몇천 명이 방문하는 은행 고객들의 번호표는 종이 쓰레기의 양으로 따지면 1년에 몇 톤이 될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종이 쓰레기가 전혀 발생할 일마저 없어 보였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기타 서비스로 업무를 선택하니 제 휴대폰에는 9번이라는 메시지가 날라왔고, 여기에 예상 대기 시간까지 친절히 적혀 있어서 영국처럼 시간을 비효율로 낭비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는 중간중간 번호표 새치기가 있어 은행 업무라도 한번 보려면 아침 일찍 가더라도 그날 하루를 통으로 날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한국은 일찍 와서 키오스크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버리면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었기에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의 업무 진행도 어찌나 빠른지 창구에 있던 한국인 직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빠른 손놀림과 업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한국에게 3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영국의 느림보 은행과는 본질적인 시스템이 달라 보였죠. 대부분 시스템을 키오스크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가만히 살펴보니 창구에는 전자 사인을 할 수 있는 패드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든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일일이 사인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영국의 은행과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보였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의 은행이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고, 내부는 디지털 세계이지만 외부는 전통과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한국이 왜 위대한 선진국의 나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약 10분 뒤 창구의 번호표에는 제 번호가 뜨게 되었고, 저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협력사 해외 출장을 온 영국인 직원인데 이곳으로 현장 교육을 발령받았다는 문서를 보여드렸어요. 창구에 있던 그 한국인 직원분은 깜짝 놀라 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약 10분 뒤 저는 한국 본사에서의 적응과 현장 근무를 안내해줄 한국인 직원분 멘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현지 적응 담당자였던 영경 씨는 일단 아직 업무가 끝나기 전이니 제가 머무르게 될 숙소로 먼저 가서 짐을 풀고 구경을 하고 있으라고 했고,
휴대폰으로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보내놨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한국이 디지털 국가라고 하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저는 대체 무슨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준다는 것이지라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영경 씨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일단 자신을 믿고 주소지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며 약 1시간 뒤 은행 건물 앞에서 만나자고 한 뒤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쇠를 건네받지 않아 상당히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저는 영경 씨의 말대로 그 주소로 가보기로 했는데 20분 뒤 도착한 숙소 앞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국에서는 비싸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출입구에는 열쇠 시스템이 아닌 지문인식 스캔 출입 시스템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던 중국인 동료의 거짓말과 달리 한국은 평범한 직원 제공 숙소였음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그 순간 왜 많은 영국의 은행원 동료들이 한국으로 가는 저를 그렇게나 부러워했는지 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인생 처음 겪어본 지문인식 스캔 시스템과 전자 키패드 출입 시스템은 왜 영경 씨가 자신을 믿고 그곳에 가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고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열쇠 자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죠. 실제로 아직도 영국에서는 아무리 비싼 건물이나 집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구시대적인 열쇠 시스템을 통해 집이나 건물을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전자 키패드 출입이 이미 상용화되어 너무나 평범했던 것인지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문이 열리더군요. 영국에서는 무거운 열쇠를 직접 들고 다녀야 해서 술자리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무조건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무거운 열쇠 때문에 활동에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역시나 디지털 선진국이었던 이유 때문인지 그저 머릿속에 있는 비밀번호를 손으로 누르면 문이 열려버리는 미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영국의 아날로그 방식만을 겪어오던 저에게 너무나 편한 방식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부의 문조차 집마다 전부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한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국인들보다 부유했던 것인지 각 집에는 전부 디지털 도어락이 부착되어 있었고 저는 왜 영국이 아직도 불편한 열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려면 최소 50년의 세월은 더 필요해 보일 정도였죠. 어쨌든 영경 씨에게 건네받은 비밀번호들을 각각 입력하니 디지털 도어락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는데 저는 오피스텔의 내부로 들어간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내부에는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전자레인지와 최신식 인덕선, 심지어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국에서는 세입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전제품 비용을 부과시키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이 분명했고 저는 다른 것을 챙길 겨를도 없이 곧바로 영경 씨의 휴대폰으로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찍어서 절대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죠. 자칫 잘못해서 여기에서 단 하루라도 자는 순간 저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전자제품 구매 비용이 청구될 게 분명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제 친한 지인이 이와 똑같은 사기를 당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저는 사기 수법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영경 씨는 뜬금없이 폭소를 터뜨리며 저에게 제발 진정하라는 말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한국의 오피스텔에서는 자동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가전제품 품목들이라며 믿기 어려우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최신식 인덕션만 하더라도 돈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그저 무료로 제공한다니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무리 부자의 나라라고 해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혼란스러운 상황의 해결을 위해 직접 유튜브와 검색창을 통해 한국 오피스텔의 기본 구성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정도 검색을 마친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충격적인 실체를 그제서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오피스텔에 입주하면 바로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기본적인 가전제품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것이었고 심지어 사용료까지 받지 않고 세입자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에서는 이처럼 비싼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려고 해도 집 내부에 이런 게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빨래는 무조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아서 외부에 빨래방을 가거나
요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 밖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불편한 일상생활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비싼 가전제품들이 한국의 오피스텔에서는 분명한 무료 제공이었고 심지어 오피스텔 내부 또한 너무나 깔끔한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제가 영국의 부유층이 된 것 같은 착각까지 들게 만들었죠. 심지어 화장실은 또 얼마나 좋은지 샤워실과 세면대가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은 그저 낡은 주택단지에서만 살아오던 영국 출신인 저에게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영국의 부유층들마저 누리지 못하는 생활 주거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는 영국 출신인 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결국 저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세탁을 해야 되는 옷들을 세탁기를 이용해 전부 빨아버렸는데 외부에 세탁실을 가지 않고 집에서 세탁기를 이용하니 너무나 편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왜 중국인 동료들이 한국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 실체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겪었었던 중국 출장지에서는 한국처럼 깔끔한 오피스텔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영국과 마찬가지로 열쇠를 이용해 집을 들어간 뒤 가전제품조차 없어서 겨울철에 빨래라도 한번 하려면 무조건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해야 하는 후진국다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피스텔 내부에 정말 몸만 와도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빌트인으로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기겁하고 말았죠. 실제로 만약 영국에서 이런 가전제품 제공 오피스텔을 신축했더라면 단 하루 만에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털릴 게 분명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범죄 피해가 전혀 없는지 너무나 평범하게 비싼 가전제품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야 하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 무려 1시간이 넘게 한국의 오피스텔을 구경했고 이런 꿈만 같은 선진국 국가와 청결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을 선택한 제 자신에 감사하며 영경 씨와 대화를 하기 위해 다시 은행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요. 영경 씨는 저를 보자마자 카페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의 시간은 저녁 8시를 넘어 9시를 향하던 중이었고 그 늦은 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국에서는 나에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동의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경 씨는 저의 고민을 듣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은행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대화를 나누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어린아이까지 데려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영국에서 전혀 겪지 못한 일상이었기에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카페는 테이블마다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까지 테이블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말은 아무런 전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미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경 씨는 저에게 한국에서 지내게 된다면 이제부터 모든 선입견과 가치관을 없애라고 했고 늦은 시간의 치안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내라며 따뜻한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영경 씨와 무려 10시가 넘도록 대화를 나눴고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차가운 한국의 밤 공기는 영국에서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지낸 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6개월의 출장 기간이 끝나도 후진국 영국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예정인데요. 제가 겪은 나라들 중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살기 좋고 안전하기까지 하면서 가전제품을 무료로 챙겨주는 부유한 선진국의 국가니까요.